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피지화학 7강이고요. 네, 기체 파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 핵심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써볼게요. 이상기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PV는 nR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분 압력과 이제 몰 분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이상기체예요. 이상기체는 영어로 아이디얼 가스라고 하죠. 그죠? 자, 이상기체는 한번 읽어보면 분자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 즉 인력이나 반발력도 작용하면 안 돼요. 그죠? 실제는 아니지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배우는 기체가 이상기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체와 기체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려면 실제로 얘네들이 빨리 움직여야 됩니까?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까? 그렇죠. 엄청 빨리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온도는 증가할수록, 그리고 서로 거리는 멀어야겠죠. 그럼 부피는 증가하고 압력 감소할수록.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은 그렇죠. 가벼울수록 서로 빨리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감소할수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우리가 이상기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죠? 자, 온도는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할수록, 그리고 가벼울수록 빠르게 다닐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뒤에 가서 할 거지만 우리가 이제 화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상기체 하면 그리고 기체 파트 하면 가장 중요한 공식인 PV는 nRT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럼 이상기체라면 nRT분의 PV는 언제나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고 싶었고, 자, Y축을 nRT분의 PV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nRT분의 PV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X축은 압력이고 여기도 압력입니다. 자, 이상기체라면 얘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얘도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로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른쪽도 일정한 값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왼쪽에서는 자, 우선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볼 건데, 하나는 이렇게 이상기체에서 벗어나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 그때 온도가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훨씬 이거보다 더 많이 벗어나는 정도를 이제 T2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살짝 이상기체에서 벗어날 때의 분자량을 A기체의 분자량 MA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많이 벗어나는 쪽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훨씬 많이 벗어나는 쪽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T1보다 T2가 더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훨씬 가벼울수록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훨씬 가벼울수록. 그래서 분자량이 가벼울수록.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입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을 한번 읽어보면 선생님은 두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상호작용이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즉 온도는 증가, 그 다음에 압력은 어때요? 감소, 그리고 분자량은 작을수록 행동할 수 있겠죠. 자, 1번 다양한 소형 분포를 가지고 무질서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불규칙적인 운동하고 있다. 그리고 기체 분자는 완전 탄성체입니다. 그래서 충돌에 의하여 기체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자체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니까 얘는 무시한다. 그 다음에 평균 운동 에너지. 자, 요 공식입니다. 자, 요 평균 운동 에너지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2분의 3 KT. 그래서 요 K는 상수고요. 중요한 건 요 T입니다. T. 요 T는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절대 온도가 요 평균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절대 온도만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의 크기, 모양, 종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분자는 다양한 속력 분포를 가지고 무질서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그죠? 이건 뭐 다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작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체 분자 자체 크기는 그쵸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것도 고칠 내용이 없고, 네 번째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운동만 영향을 받는다. 분자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드디어 이제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조건이 중요한데요. 조건은 반드시 두 가지를 만족하세요. 첫 번째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체의 양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럴 때 기체의 압력은 부피와 서로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요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꾸려면 비례상수 K 하나 넣어주시고 V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PV는 K로 언제나 일정한 값이 나와야겠죠.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X축이 P고 Y축이 V. 자, 그럼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반비례니까 이런 식의 개형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두 번째는 X축을 P고 Y축을 V분의 1이라고 하면 그렇죠. 직선형의 그래프가 나오고, 세 번째는 P 또는 V고 Y축을 PV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항상 일정한 상수함수 형태가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2자관 실험이 마찬가지로 이제 보일과 관련이 있고, 자, 제2자관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입니다. 케이스 1, 2, 3를 다 넣어놨습니다. 자, 먼저 요 대기압과 P기체, 요 기체가 누르는 압력과 대기압과 얘는 액면이 같으면 무조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액면이 다르면 자, 우선 낮은 액면을 먼저 찾으세요. 그 다음에 그 낮은 액면 기준으로 양쪽의 압력이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P 기체만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H만큼 누르고 있고 대기압도 더하기 누르고 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P 기체는 대기압 더하기 H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도 자, 낮은 액면 기준으로 수평선을 한번 그어보시고, 자, 왼쪽의 압력과 오른쪽의 압력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H만큼이죠. 자, P 기체와 H만큼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을 세워보면 대기압은 뭐죠? 대기압은 P 기체 더하기 H랑 똑같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원하는 건 P 기체니까 P 기체는 대기압 마이너스 H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연습 문제 2번 문제를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자, 요걸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조건부터 확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온도가 일정하고 기체의 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일의 법칙을 일단 쓸 수 있고, 자, 첫 번째는 수은 기둥의 높이 차가 없어요. 그러면 기체 누르는 압력은 당연히 대기압밖에 없을 겁니다. 1기압.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얘가 380이에요. 수은 기둥 380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미 대기압이 누르고 있고 380은 몇 기압이에요? 0.5기압이죠? 그러면 반드시 여기는 1.5기압이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체 X도 1.5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5기압이 되는 겁니다. 압력이 지금 2분의 3배 됐죠? 그러면 부피는 3분의 2배가 되셔야죠. 그래서 이 간은 16ml가 됩니다. 얘는 16ml 되고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 부피가 이번엔 거꾸로 가겠습니다. 2분의 1배 됐으면 압력은 2배가 돼야겠죠. 그럼 이제 3기압이 되는 겁니다. 이 3기압이라는 자체가 이제 대기압이 포함된 상태죠. 그래서 실제는 대기압 플러스 H만큼 있고요. 그죠? 근데 대기압이 지금 1기압인 거고 나머지가 2기압에 해당되는 이 H만큼의 기둥일 겁니다. 그래서 이 H는 2기압, 1기압당 760이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520입니다. 1520mm.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일의 법칙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은 조건 중요하죠. 첫 번째는 압력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압력이 일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 변하지 않을 때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는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또 등식으로 바꿔줘 볼게요. 자, K 집어넣으시고 T분의 V가 언제나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온도 그리고 부피 항상 비례해야 됩니다. 절대 온도에 비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역수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T 또는 V, 그 다음에 여기는 V, T분의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죠? 그렇죠. 항상 일정한 상수함수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섭씨온도 기존 그래프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연습 문제 3번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연습 문제 3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조건을 확인하면 압력이 변하지 않았죠. 그죠? 1기압에서 압력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압력과 기체량은 일정하다. 그러면 샤를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50ml일 때 온도가 27도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3도씨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얘는 273도로 더하면 300K인 거죠. 얘는 270K인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몇 배 됐어요? 이게 이제 10분의 9배 됐네요. 그죠? 10분의 9배죠. 마찬가지로 부피도 10분의 9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45ml로 결정을 지으시면 되죠. 샤를의 법칙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PV는 nRT입니다. 자, 여기서 좀 원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3번 밑에 PV는 nRT라는 이상기체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 써두시고, 자, 우리 화학원에서 이 기체의 몰수는 질량을 뭐로 나누면 돼요? 이 화학식량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 n에다가 넣어보면 뭐가 됩니까? PV는 n분의 WRT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출제자들이 보통은 요 녀석을 가장 궁금해해요. 그래서 요 녀석만 넘기고 다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녀석은 PV분의 WRT로 정리가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V분의 W가 밀도죠, 그죠? 그러면 P분의 DRT로 정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연습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자, 먼저 한번 연습 문제 4번, 5번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다들 푸셨죠? 자, 그러면 이 기체로 예상되는 거 분자량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분자량 공식이 뭐였죠? PV분의 WRT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W가 뭐였죠? W는 몇 g이에요? 0.3g, 0.03g이죠. 그럼 0.03g. 자, 기체 상수는 0.08 atm 곱하기 리터 퍼 몰 K가 되겠고, 자, 그리고 온도는 몇 K예요? 지금 몇 도입니까? 7도시죠? 그러면 280K가 되겠네요. 그리고 압력은 0.1 atm. 자, 근데 부피가 리터 단위예요. 자, 이걸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몇 리터가 돼야 돼요? 0.24 리터가 돼야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풀 필요는 없어요. 이 숫자를 풀어서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자, 얘가 8과 3이 지우죠. 그럼 24죠. 어쨌든 얘도 24가 지워집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한테 남은 숫자는 28이에요. 사실 이게 뭐 280이든 2800이든 28이든 28000이든 0.28이든 0.028이든 간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28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28과 관련 있는 숫자는 뭡니까? 자, 헬륨은 4고요. 얘는 32네요. 분자량이. 얘는 28이고 얘는 44예요. 얘는 17입니다. 결국 28과 관련된 숫자가 보이죠. 그래서 3번을 답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보면, 자, 기체의 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V는 nRT에서 궁금한 건 몰수입니다. 그럼 RT분의 PV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PV 해봅시다. 자, P가 얼마죠? 1.23기압이네요. 1.23 ATM의 V가 얼마예요? V가 1.5리터다. 그 다음에 R이 0.082 리터 곱하기 ATM per 몰 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몇 도죠? 27도니까 300K라고 하시면 되겠죠. 단위가 지워지는지 확인. 자, 리터랑 리터 지워지고 ATM 압력 단위 지워지고 결국엔 몰수만 남는 게 맞네요. 그래서 풀어 보시면 정답은 0.075몰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부분 압력과 몰 분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부분 압력과 몰 분율은 우선 자, 얘는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얘는 혼합 기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혼합 기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기체의 종류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뭐부터 주목하시냐? 이제 3번부터 주목해 보겠습니다. 3번 몰 분율. 자, 만약에 한 공간 안에 A 기체가 한 개 있고요, B 기체가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럼 A 기체가 전체 기체 3개에 대한 A 기체는 한 개죠. 그거의 비율은 3분의 1이에요. B는 3분의 2고. 근데 이제 A가 1몰 있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B는 몇 몰 있죠? 2몰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전체는 3몰 있어요. 그죠? 전체는 3몰 있는 겁니다. 3몰 중에 A는 1몰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A에 대한 몰수의 비율은 3분의 1이에요. 그걸 우리가 A에 대한 몰 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B에 대한 몰 분율은 3분의 2라고 하시면 되죠. 또 한 가지는 현재 그러면 현재 요 용기 내 F에 자, A 기체, B 기체 2개, 총 3개의 기체 혹은 3몰의 기체가 용기를 돌아다니면서 충돌할 수 있는 압력을, 얘가 용기를 돌아다니면서 충돌할 수 있는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기압. 자, 그럼 1기압 중에 A 기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은 그렇죠, 3분의 1기압이죠. 그리고 B 기체들은 어때요? 이 녀석들은 3분의 2기압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곧 이 전체 압력의 각각의 몰 분율을 곱하면 그 기체가 가진 부분적인 압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적인 압력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혼합 기체고 이 부분 압력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냥 1번에다가 정리해 보면 A 기체의 부분 압력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 압력에 A 기체에 대한 비율만 곱해라. 그 다음에 B 기체도 전체 압력에 B에 대한 비율만 곱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의 부분 압력 그리고 B의 부분 압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은 항상 이제 혼합 기체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자,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기체 콕 문제요. 콕 문제. 자, 일단 현재 산소가 3기압 1리터고 질소가 6기압 2리터인 상황에서 콕을 열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고 이 양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콕을 열면 섞이겠죠, 그렇죠? 서로 이제 섞이겠습니다. 자, 그때 전체 압력은 얼마니? 이렇게 문제를 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하면 실제로 자, 콕이 열려 있을 때와 닫혀 있을 때 상황을 비교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 산소가 콕이 닫혀 있을 때 1리터죠. 그런데 콕을 열면 3리터가 되는 겁니다. 산소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전체 부피는 3리터로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부피가 3배 된 거죠. 그럼 압력은 보일의 법칙에 따라서 몇 배 돼야 돼요? 3분의 1배 되셔야 됩니다. 온도 일정하고 양이 일정하니까 보일의 법칙 쓸 수 있죠. 얘는 1기압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기압이 이 산소의 부분 압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2리터에서 3리터가 되면 얘가 2분의 3배 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3분의 2배 하시면 4기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소에 대한 부분 압력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기체에 대해서 질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이 4기압.
산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이 1기압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압력을 더하면 요 두 개가 되겠죠, 그죠? 얘가 P 전체 압력이니까 총 5기압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5기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자, 온도가 일정하면, 자, PV는 nRT에서 한번 지울 걸 지워볼게요.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니까 몰수의 상대적인 비율을 하고 싶으면 이제 PV로 하시면 돼요. PV.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만약에 1몰 들어있고 여기 2몰 들어있으면 전체는 3몰 들어있죠, 그죠? 자, 그걸 써보면 여기서 산소 기체 더하기 질소 기체는 전체 기체의 몰수라고 써도 되죠, 그죠? 1몰 더하기 2몰 3몰이니까. 자, 결국 온도가 일정할 때 PV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N2 곱하기 VN2 더하기 PO2 곱하기 VO2는 그렇죠, P 전체 곱하기 V 전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나와 있으니까, 자, 얘가 3 곱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6 곱하기 2예요. 자, 두 개를 더하시면 P 전체 곱하기 전체 부피는 3리터입니다. 그죠? 얘가 3이고 얘가 12, 15죠? 얘가 그러면 5기압이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푸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개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연습 문제 6번과 7번을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얘는 지금 마찬가지로 온도가 일정하니까 밑줄, 그리고 기체의 양도 일정하니까, 자, PV 하시면 몰수랑 비례한다 쓸 수 있죠. 그러면 얘가 6몰 있을 때 얘도 6몰 있겠죠. 그러면 질소 기체의 몰 분율은 당연히 2분의 1이죠. 그죠? 자, 산소 기체 부분 압력입니다. 자, 이건 전체 압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체 압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마찬가지로 6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는 전체 압력 곱하기 전체 부피다. 그죠? 그래서 이 전체 압력이 4기압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 기체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 곱하기 산소 기체의 몰 분율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4기압의 2분의 1이니까 2기압으로 정리가 됩니다. 전체 압력 방금 구했죠. 그래서 P 전체는 이제 4기압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연습 문제 7번은, 자, 용기소 기체 전체 압력 구해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했더니 P 전체 압력 곱하기 5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P 전체 압력은 바로 5분의 8기압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1.6기압이 되겠죠. 자, 그리고 헬륨 기체 몰 분율입니다. 얘가 1 곱하기 2몰 있을 때 얘가 2 곱하기 3몰 있는 거죠. 그죠? 1 곱하기 2몰 있을 때 2 곱하기 3몰. 그럼 2몰 있을 때 6몰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는 8몰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8몰 중에 헬륨은 몇 몰 있어요? 그죠? 얘는 6몰 있는 거죠. 그래서 몰 분율이 4분의 3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전 문제입니다. 지금 유형 1번부터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5번까지 있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입니다. 자, 지금 산소의 부분 압력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온도가 일정하죠, 그죠? 질소와 산소는 서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산소 기체가 원래 1기압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콕을 열었을 때, 자, 콕을 열었을 때 산소 기체가 전체 돌아다닐 수 있는 부피는 5리터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압력은 5분의 1기압으로 바뀌는 거죠. 자, 마찬가지면 질소가 마찬가지로 5리터로 바뀝니다. 그럼 2분의 5배 되는 거죠. 그러면 압력은 5분의 2배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분 압력, 산소의 부분 압력은 5분의 1기압, 그리고 질소의 부분 압력은 5분의 4기압.
전체 압력은 더하면 같다. 그죠? 전체 압력은 PO2와 PN2를 더하시면 1기압이 나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았죠? 자, 유형 2번이에요. 자, 2번은 전체 압력을 먼저 줬어요. 그죠? 그럼 전체 압력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분자수의 비는 곧 몰수의 비랑 똑같겠죠? 그죠? 어차피 1몰당 1몰 대 2몰 있으면 분자수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리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어차피 1대 2예요. 몰수의 비도. 자, 그럼 몰수의 비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온도가 일정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PV는 nRT에서 지워지고 PV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PV 하시면 돼요. PV는 0.1몰 있을 때 PV 하시면 0.3몰 있는 거죠. 결국 분자수의 비는 1대 3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부분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4몰 중에 헬륨이 1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자, 그럼 만약에 분자수의 비가 얘가 1몰 있고 3몰 있다고 가정하면 전체 4몰이죠? 그러면 헬륨의 몰 분율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아르곤의 몰 분율은 4분의 3입니다. 그럼 부분 압력 구하라고 했으니 P 헬륨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 곱하기 헬륨의 몰 분율 그 다음에 아르곤의 부분 압력 또한 전체 압력 곱하기 아르곤의 몰 분율 전체 압력은 4기압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곱하기 4분의 1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4기압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곱하기 4분의 3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1기압이고 얘가 부분 압력이 3기압이니라. 오케이? 자, 그럼 1기압 헬륨이 1기압으로 바뀐 겁니다. 자, 콕을 열었더니 헬륨의 부분 압력이 1기압이 맞죠? 그죠? 1기압이 된 겁니다. 전체 4기압, 1기압. 맞죠? 뭐 틀렸나요? 이상한가요? 전체 압력 0.4기압이네. 그죠? 0.4기압. 그럼 얘가 이제 1기압이 아니라 0.4기압. 얘도 0.4기압이죠. 그럼 얘가 1기압이 아니라 0.1기압, 그 다음에 얘도 0.4기압이죠. 자, 지금 그러면 헬륨이요. 자, 원래 1기압이었는데 콕을 열었더니 자, 콕을 전부 다 오픈했더니 0.1기압이 된 겁니다. 압력이 10분의 1배예요. 그럼 부피는 10배 돼야겠죠. 그래서 1리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1리터가 되려면 여기 0.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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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리터죠? 당연히 이게 0.7리터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0.7리터로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유형 3번입니다. 자, 유형 3번은 콕을 열어 평형에 도달하였다. 자, 헬륨과 네온의 분자수비 마찬가지로 몰수의 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PV 할게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얘 PV 하면 0.5몰 있을 때 얘가 1몰 있는 거니까 얘가 1대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또 이제 헬륨의 부분 압력이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네온의 부분 압력이 3분의 2이네요. 오케이? 자,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콕을 열었을 때 이 피스톤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다시 피스톤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움직이다가 멈췄다는 건 외부에서 누른 압력과 내부에서 버티는 압력이 똑같다는 겁니다. 콕을 열었을 때. 자, 그럼 당연히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은 대기압밖에 없어요. 그럼 내부에서 버티는 압력도 대기압으로 버티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1기압으로. 그럼 이게 곧 전체 압력이에요. 혼합기체 상황에서 전체 압력. 그러면 전체 압력은 이 문제는 전체 압력은 1기압이구나. 이거 먼저 준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면 자, 헬륨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 곱하기 몰 분율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3분의 헬륨의 몰 분율 하시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온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 곱하기 네온의 몰 분율 하시면 되고, 전체 압력이 1기압이니까 1기압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 3분의 1, 3분의 2 하시면 되겠네요. 3분의 1기압이고 얘가 3분의 2기압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헬륨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이 3분의 1기압이에요. 잘 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자, 콕을 열었더니요. 0.5기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혼합기체에서의 상황이 3분의 1기압이에요. 그죠? 몇 배 된 겁니까? 지금 3분의 2배 된 거죠? 그러면 부피는 2분의 3배 되어야 되니까 1.5리터가 돼야겠네요. 그죠? 당연히 얘가 1리터 있어요. 그럼 여기가 0.5리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용기 나의 부피는 0.5리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유형 4번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형 4번은 2g의 기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압력 1기압입니다. 자, 플라스크에 기체 B를 더 넣었대요. 그랬더니 전체 압력이 3기압이 되었다. 전체 질량 10g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8g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A 기체와 B 기체가 된 겁니다. 자, 지금 볼까요? 자, 우선 PV는 또 nRT에서 지울 걸 한번 지워봅시다. 어떤 걸 지우냐면, 자, 플라스크라고 주어졌으면 부피 일정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없다고 했으니까 얘 지워지고 R도 지워집니다. 결국에 압력과 몰수는 비례해요. 오케이. 자, 압력과 몰수는 비례한다. 그랬더니 지금 3기압이 됐죠. 그죠? 자, 이게 3기압입니다. 여기가 3기압이에요. 3기압. A가 B가 3기압. 근데 A만 1기압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1몰 있으면 A가 1몰 있어요. A가 1몰 있으면 A 플러스 B가 3기압이면 얘는 총 3몰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이 3몰 중에 A가 1몰이었으니까 B는 2몰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비율이 1대2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A와 B의 분자량의 B는 먼저, 자, 질량 B가 A가 2g 있었고요. B가 8g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몰수의 B가 1몰 있을 때 2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량은 n분의 W, 질량을 몰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1분의 2대 2분의 8이니까 이게 2대 4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1대 2가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이제 A가 1몰, B가 2몰 있으니까 몰 분율의 B가 A 대 B의 몰 분율의 B가 얘가 3분의 1 대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어차피 얘도 1 대 2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플라스크 내 기체의 밀도는 5배이다. 일단 이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플라스크면 항상 부피가 일정하다. 그럼 얘를 지워주시고, 자, 어쨌든 얘가 2g에서 이제 10g이 된 거니까 5배가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형 5번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용기 안에 피스톤의 압력이 같아지도록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 같은 거고요.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 같은 겁니다. 그죠? 요 피스톤에 움직이면서 압력이 같아진 겁니다. 자, 가에서 산소의 몰수. 일단 헬륨의 원자량이 4니까 자, 요걸 4로 나누면 원자량으로 나누면 0.6몰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지금 또 PV는 nRT에서 자, 압력이 같으니까 얘 날아가고 여기 같죠? 그 다음에 온도 같으니까 날아가고 R도 날아갑니다. 결국 부피와 몰수는 비례합니다. 부피가 얘가 6대 4니까 그죠? 얘가 0.6몰 있을 때 0.4몰 있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0.4몰이 A 기체만큼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3대 7이니까요. 얘가 0.6몰 그대로 있는 거죠. 0.6몰 있을 때 몇 몰 있어야 돼요? 얘가 총 1.4몰 있어야겠죠. 그래서 B가 1몰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가 1몰입니다.
지금 산소 기체라고 했으니까 비기체의 질량은 1몰. 우리가 보통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는 질량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질량을 구하려면 화학식량인 32, 얘가 O2예요, O2, 그죠? 그럼 곱하기 1몰 하니까 32g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정리해 보시면, 자, 산소 기체 A의 몰수는 0.4몰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32g입니다. 자, 가와 나에서 헬륨과 산소의 분자수의 비는, 자, 가는 헬륨과 산소수의 분자수의 비 그냥 몰수의 비 쓰시면 되죠. 몰수비를 사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가는 3대 2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몰수비, 즉 부피비 쓰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3대 7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체 파트에 대한 모든 문제들 한번 풀어봤어요. 마지막으로 그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숙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숙제는 우리 교재, 자, 페이지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